안녕하세요. K뱅크 주주님들, 주주노트의 황성입니다. 최근 K뱅크 실적 발표 보시고요. 순이익이 줄었네? 이제 성장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한 1126억 원을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건 금물입니다.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 진짜 주목해야 할 이 K뱅크의 성장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K뱅크는 아주 건강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는 전쟁과 협상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미국과 이란이 1개월 휴전 기간 중 15개 조항을 협상 중이다. 이 내용 담은 뉴스는 다 보셨죠? 언론 매체에서는 이른바 내일이죠. 26일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마주 앉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가 전한 소식인데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현재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15가지 요구사항을 이미 전달했다고 해요. 사실상 핵 포기해라, 미사일 쏘지 마라 같은 과거 제네바 협상 때 강경한 내용들입니다. 재밌는 건 협상 대표로 벤스 부통령이 거론됐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 판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 내부가 정상이 아니라고 해요. 새로운 최고 지도자죠.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공습 이후에 실물이 안 보인다는 말 많잖아요. 지금 나오는 영상 다 AI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 체계가 마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도 이란 쪽에서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있어요. 전일까지만 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200만 달러 내라, 미국은 정예 공수부대 3,000명 추가 파병한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며 시장은 공포에 좀 질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금일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1개월 휴전, 이 가능성이 구체화되며 급반등 나왔는데 시장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실제로 합의가 됐느냐보다 어쨌든 대화가 진행 중이긴 하네 이런 안도감이 매수세를 불러온 거죠. 지금 말 한마디에 지수가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란이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는지가 다음 타점이 될 텐데 결국 시장은 두 가지를 봅니다. 회담이 성사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압박 전술에 이란이 끝내 침묵할 것이냐. 이스라엘 측도 앞으로 2, 3주는 전쟁이 더 갈 걸로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유가와 환율 변동성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른 낙관론보다 실시간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인 시점이에요. 이제 K뱅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왜 순이익이 줄었는지 체크부터 해보죠. 가장 큰 이유는 이자 이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율을 올리면서 나가는 돈이 많아졌잖아요. 인터넷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 이 순이자 마진인데 이게 줄어드니 당연히 순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수신 잔액도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면서 돈 굴릴 미천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로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경이로운 숫자는 바로 기업 대출입니다. 1년 만에 대출 규모를 무려 2배, 이 100% 넘게 키웠습니다. 가계대출 규모로 규제로 인터넷 은행들이 다들 힘들어할 때 K뱅크는 소상공인 즉 SME 시장을 정확히 공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안착시켰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보통 부실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쟁사와 비교해도 훨씬 건전한 수준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볼 때 무서운 기술력이거든요. 대출은 엄청나게 늘리면서 부실은 오히려 줄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영리했어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위험을 분담하는 이 보증서 대출과
이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혹시 부실이 나더라도 은행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구조죠. 둘째는 테크 기반의 리스크 관리예요. CSS 3.0 같은 고도화된 심사 모델에 이 GDP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변수까지 반영해서 아주 촘촘하게 심사했습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장님들도 이제 대안평가 모델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건전한 차주만 골라낸 거죠. 한마디로 안정적인 담보와 정교한 AI 심사가 만난 완벽한 콜라보였다. K뱅크의 단기 순익 둔화는 그냥 성장을 위한 건전한 투자 과정입니다. 오히려 SME 금융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대폭 개성된 건전성, K뱅크가 가계대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한 질적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채용 행정의 지휘하에 이 AI 세무 상담 같은 비군형 서비스까지 강화하면서 사장님들을 꽉 잡겠다는 락인 전략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2030년 가계와 기업 대출 5대5 포트폴리오 목표가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K뱅크는 현재 고성장형 은행에서 성숙기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순익 감소에 일희일비하기보다 1,800만 고객 기반이 어떻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바뀌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지난 3월 5일 상장 첫날 9,880원 이 고점을 찍고 계단식 하락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전일이죠. 6,050원 최저점을 찍고 금일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물론 막 희망적이라고 하긴 일러요. 위에 매물대 보면 여기 한 8,100원에서 8,300원 사이 엄청난 물량이 묶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장 초기 고점에서 물린 기다림에 지친 물량이 이 가격대만 오면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7,000원 초반대 이 물량 보이시죠? 여기를 저항대로 잡고 거대한 매물벽을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과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해요. 필수적입니다. 근데 오늘 수급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보여요. 보이시죠? 외인들의 움직임. 그동안 개미들만 계속 물타기 하면서 버텨왔잖아요. 근데 오늘 외인들이 63만 주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반면 기관, 연기금은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주가를 끌어올린 힘 결국 외인과 기관에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외인들의 유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저점 매집인지는 이번 주 수급을 연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뱅크는 현재 하락 추세의 1차 진정 국면에 진입을 했어요. 6,000원 지지선을 일단 확보하고 7,000원 선까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외인들이 매수세가 좀 지속돼 준다? 그럼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적어도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매물 저항에 막혀서 저는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지루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적어도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거 확인한 이후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일단 위에 매물대 지금 7,500원 매물대와 8,300원 매물대 요 구간 오면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바빠서 대응이 대부분 힘드시잖아요.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훅 치고 올랐다가 윗골이 달면 그때 비중 좀 축소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이렇게 문자로 매매 타점을 앞으로 다 잡아드릴 겁니다. 상장 첫날에 저는 9,200원 부근에 분할 매도 일단 다 알려드렸고요. 지금 아직 매수 사인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물타기 시점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구독만 해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는 다 무료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제 번호로 K 그냥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K뱅크 주주님인 걸 알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올해 상반기
꼭 잡아야 되는 템베거 종목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 운명을 바꿀 초대형 폭탄 발언을 했어요. 반도체 공장 직접 짓겠다. 이 테라펩 선언입니다. 삼성이랑 TSMC 잘 쓰고 있으면서 왜 그 어려운 반도체를 직접 찍어내겠다는 걸까요? 이유는 뻔하죠. 너무 느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XAI 학습시키려면 칩이 산더미처럼 필요한데 기존 파운드리들 이 물량 뽑아주는 속도가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한 공장에서 다 끝내는 테라펩으로 시간을 미친 듯이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AI 돌릴 전기가 모자라 난리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아예 반도체를 우주로 쏘아 올려서 24시간 태양광으로 무한 전기를 뽑아 쓰겠다는 거예요. 위성 100만 개를 신청한 게 이 빅피처의 일부였던 거죠. 그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한국 반도체 끝나지 않아요. 삼전은 텍사스 공장 수주 구조가 있어서 당장 이 타격이 제한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객 다변화가 절실하지만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웃고 있어요. 머스크가 칩을 직접 만들면 만들수록 옆에 꼭 붙어야 하는 HBM 같은 첨단 메모리 수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머스크가 SNS에 태극기 달면서 한국 인재들을 찾는 이유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6월 스페이스 X 상장합니다. 지금 몸값을 올리는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 이 거대한 우주 AI 생태계 이제는 열립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기에 부품을 대주는 한국 우주통신 소부장 종목들 최근에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미리 선점 안 해두면 기회는 다 놓칩니다. 올해 템베거 종목 놓치지 않을 분들만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링크 두 개 다 똑같은 링크예요. 터치하시면 제 직통번호로 K뱅크 대응 전략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 꼼꼼하게 다 분석한 자료 있거든요.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요. 고정 댓글 확인한 이후로 여기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제가 다음에 더 날카로운 분석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